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던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여의도 정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통합? 좋습니다. 진보 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대의 명분. 누가 거스르겠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그 돌파력과 승부수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로 당의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동료인 최고위원들에게 귀띔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정치미학 심층 분석, 정청래의 승부수가 가진 빛과 그림자, 그리고 백낙천과 이해찬 두 거목의 시각 차이를 통해 진짜 통합의 길을 묻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조국당 합당 문제를 꺼내들었어요. 세빙선은 바깥에 있어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지방선거 끝나고 얘기해야지. 아니냐 지금 해도 돼. 막 뒤섞여서 얘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그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합당이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두 개가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그러니까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 놓으면 해법이 없어요. 예, 우선 첫 번째 합당이 필요한가? 좋은 일인가? 그 점을 보면 이해찬 대표님 그 연결식 때 그 추도사 했던 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한 분이 백낙청 교수가 하셨어요. 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지금 이 합당 문제를 논하는 분들은 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분들은 그 백낙천 교수의 추도사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저는 그게 원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민주적 국민정당이 이해찬 정치인 이해찬의 필생의 과제였다는 점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님은 워낙 잘 이해하세요. 저 다음으로 이해찬을 잘 이해하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모든 짐을 떠안고 국가를 운영해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변혁적 중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변혁적 중도 하여튼 그게 뭐든 간에 좀 변화를 지향하는 중도 정당으로서 다른 정당을 아우르면서 연합해서 정치 한국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본질적인 예. 질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 자신은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이해찬 대표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국당이 민주당과 따로 존재하면서 연합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가, 한국 정치에 좋은가, 아니면 두 당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은가.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이해찬의 기획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합치지 않고 따로 가면서 지혜롭게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백낙천 선생의 변혁적 중도주의 기획에 가까워요. 이해찬 전 총리한테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 답을. 네. 네. 이해찬 총리의 답은 뭐냐? 합칠 수 있으면 빨리 합치고 합치는 게 어려우면 공존해라. 이게 답이에요. 이해찬 대표도 무조건 한 정당이 돼야 돼. 이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유언장에 들어있는 이 프레임, 그 사고방식, 분석의 틀 이거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에 합치는 걸로 마음이 모아지면 빨리 합쳐버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다음 기회를 보고 다음 기회에도 어려우면 서로 우호적으로 공존할 길을 찾아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죠. 예. 괜히 무슨 절차가 어떻다 시비 걸지 말고요. 우선 각자는 이 기획 민주당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맨 왼쪽만 빼고 중도 좌부터 중도 우까지 다 아우르는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져 나가는 이 기획이 좋은가? 아니다.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그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중도 정당으로 가고 왼쪽에 다른 정당들이 한두 개 더 있으면서 연합해가는 것이 좋지 않냐.
내가 뭐 조국 당이 싫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좋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게 무슨 DNA 논쟁이나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유치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논의하면 안 돼요. 이해찬 대표님 계시면 불러다가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제대로 본질을 가지고 토론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 총리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저도 이해찬 대표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논의해 보고 이게 조국 당은 이제 저는 생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생존할 만한 지혜와 역량이 있냐? 구조적으로는 생존할 수 있는데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조국 당은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조국 대표요. 네.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지류에는 큰 배를 띄우지 못해요.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됩니다. 지류를 타면 저처럼 될 거예요. 나처럼. 예, 그래서 조국 당의 당원과 당직자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심판, 조기 종식 이걸 목표로 해서 나왔잖아요. 목표 달성을 했어요. 그럼 해산하는 게 맞아요. 원래 원칙대로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조직이라는 걸 한번 생기고 나면 계속 생존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조국 당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점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의제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현안으로서 이 두 개가 조국 당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조국이라는 존재, 정치인의 존재. 이 세 가지가 조국 당의 자산이거든요. 그 요것만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냐? 아니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민주적 국민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할 거냐? 이거를 그들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조국 당의 입장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라는 입장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리가 안 된 거 아니냐 예, 이거예요? 조국 대표에게 전권위임을 한 거죠. 네. 자기들 내부에서는 여러 판단이 있지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자기들도 확정할 수가 없으니 대표에게 정권을 준다. 이거 잘한 결정이에요. 거기까지는 잘 됐죠. 예. 결정은.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합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그것을 당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지 말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 한국 정치 전체를 놓고 고민하시라고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반대해도 되고 찬성해도 돼요. 문제는 합당한 논거를 가지고 초점을 어디다 두고 논의할 거냐. 그 문제인 거죠. 지금 이렇게 무슨 왜 내한테 미리 얘기했냐 내고 성질 내면요.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 잘 보셔야 돼요. 당대표나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거 언제나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아,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면 더 좋아질까? 어떤 것이 국민에게 더 좋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서로 의견이 있구나.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 그럼 귀신같이 알아봐요. 네, 그런 사람은 국민들이 알아줘요. 네. 근데 기분 나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화가 나서 공격한다든가 또는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주면 그 다음 차례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그거 잘 알아본다니까요. 예,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 보여요. 어제 황명선 최고위원께서는 정청래 대표하고 직접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저희들이 공적으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뭐 공개든 비공개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뭐 당 대표와 지도부가 해야 될 역할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죠. 근데 당내에 지금 다 필요하죠. 1인 1표제나 통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과거 우리가 오래전부터 함께 고민하고 논의됐던 내용인데 이게 시기의 문제, 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 지금 등록이 다 마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내 문제로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에 뒷받침하는 것들이 소홀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듭니다. 네.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입법에 대해서 성과가 한 20% 정도밖에 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굉장히 송구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너무 당에서 예. 그런 너무 대통령만 혼자 외롭게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제 최고위 발언 때 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런 입장 속에서 빨리 이 전국을 빨리 좀 안정적으로 네. 대통령 국정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빨리 스탠스로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럼요. 아주 네. 그 양반 뭐 쿨한 분이죠. 뭐. 네. 예. 쿨하게. 본인도 뭐 사심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예. 네. 그 자리에 뭐 우리 강덕구 의원님은 동석하셨습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가 네. 여러분들한테 최고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이런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저께 황명선 최고위원을 당 대표가 예.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도 오늘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아, 오늘 만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개별적으로 어제는 황명선 최고위원 만나시고 오늘은 강 최고위원님 만나시 이렇게 좀 이제 1대1로 만나시는군요. 사실은 좀 늦었죠. 이렇게 이슈가 터지고 예, 늦었다. 이 예.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미 다 드러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최고위원 만난다. 사실은요. 네. 우리 당에서 가장 지도력이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네. 당 총재 시절에요. 네. 주요 현안이 있으면요. 전날 최고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네. 내일 이런 안건이 있는데 예. 이 배경은 이렇다. 좀 함께 고민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 이해찬 총리님 자리 지키면서 예. 우리 당의 원로 선배되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네. 그때도 소위 뭐 비교를 하고 이렇게 불리는 의원분들 계셨잖아요. 예.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 얘기 다 듣고요. 그리고 좀 더 한번 숙고해보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근데 예. 이렇게 당대당 통합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내 고독한 결단이다. 내 네. 책임이다. 이렇게 통과하고 20분 만에 나가고 기자회견하고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어저께 유시민 작가가 네. 절차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절차가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 거죠? 단순하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 입장만 얘기하라. 이게 네.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하나하나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강덕구 의원님께서는 이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이런 법은 없다. 이를테면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하자마자 즉시 최고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오후에 회의를 한 다음에 일단 내일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오전 9시 5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니 그 내용을 듣고 또 민주당의 반응을 살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입장을 정하자 뭐 이렇게 네.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위원님들은 밤 10시 50분께에 뭐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모여라. 의제가 뭐냐? 의제는 만나서 얘기한다. 그래서 만났더니 이제 합당이다. 그래서 그 황면선 최고위원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게 어디냐. 일단 기자회견 발표하지 말고 논의를 좀 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가서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지 않냐. 이 절차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제 유시민 작가가 합당에 뭐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 이제 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절차 핑계 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어제 하셨어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네. 그렇게 말한 건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과도한 개입이다. 그럼요.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당무에 대한 개입이다. 민주당에서 분명히 최고위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그리고 토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찬성과 반대만 얘기하라 이런 건가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네. 동의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유시민 작가의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그 비판을 당내 토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내 토론을 봉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요. 예. 말이 되나요? 예. 그러면 최고위를 없애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최고위가- 그러면 모든 걸 다 유시민 작가 말은
찬성 반대만 입장 얘기해. 이게 말이 되나요? 최소한 그 찬성과 반대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할 때까지 내부 토론, 최고위, 그리고 의총,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 이런 것들을 물어가는 과정 속에서 합의되는 것 이게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네. 이거 자체를 생략하라.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말에 동의 못합니다. 네.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아유, 유시민 예. 작가께서 그렇게 말씀. 아유, 네. 그 당연히 동의가 안 되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지금 정 대표의 그 합당 문제의 가장 큰 정청래 대표, 참 잘했습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방식이 너무 투박했습니다. 당이라는 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당 대표급 인사가 합당이라는 거대 담론을 던지면서 지도부인 최고위원들과 사전 상의 한 번 없었다? 이건 독단이라는 오해를 사기 딱 좋습니다. 하다못해 최고위원들에게 미리 언질이라도 주고 형식적인 절차라도 밟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이현주 의원 같은 반발이 이렇게 거칠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절차를 뭉개도 되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을 존중하는 척이라도 하는 정치적 세련미. 그게 정청래 대표에게 부족했던 2%입니다. 그 틈을 타서 반대파들이 절차를 무기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합당 논란, 깊이다 보면 진보 진영의 두 어른, 백낙천과 이해찬의 철학 차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백낙천 선생은 무조건 합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로 가되 결정적일 때 연대하라는 쪽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각자의 영역에서 밭을 갈라는 뜻이었죠. 반면 고 이해찬 전 대표는 가능하면 하나로 합쳐서 큰 힘을 내라는 통합론자에 가깝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해찬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낙창 선생의 뜻을 따르는 당내 세력과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두 어른의 뜻이 다 일리가 있는데 한쪽으로만 급하게 핸들을 꺾으니 승객들이 멀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반대파들이 말하는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는 논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 따로 싸우다가 감정 상한 뒤에 합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시기는 지금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시스템을 무시하고 훅 들어오는 바람에 반대파들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너무 좋은 먹잇감을 던져줬습니다. 합당이 싫다는 본심을 숨기고 왜 상의 안 했냐며 공격하는 저들에게 정 대표 스스로가 비밀을 제공한 셈입니다. 진짜 고수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반대파의 입까지 막을 명분을 샀습니다. 그 명분이 바로 당내 수기 과정이었는데 그걸 건너뛴 게 뼈아픕니다. 첫 출발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당의 진로나 당의 운명과 관련된 내용의 합당인데 네, 네. 당 지도부랑 당 대표도 당원들이 선출한 것이고 예. 최고위원들도 당원들이 선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당 대표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 당 대표 포함해서 9명의 지도부가 예, 그렇죠. 당내 주요한 현안과 내용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당원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당 지도부가 수기하고 논의해서 잘 저기 당을 이끌어 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죠. 그 정청래 대표가 어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거다 이렇게 어제 설명을 하시던가요? 어제 그 두 분 아니요. 만나셨을 어저께가 아니라 뭐 과거에 처음에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예, 그 우리 긴급 최고위 할 때 열리던 날 2주 전, 예, 2주 전. 2주 전에 고독한 결단이었다. 예. 모든 건 다 책임진다. 제가 그래서 네. 모든 걸 어떻게 혼자 다 책임지냐. 우리도 지도부다. 그렇죠. 지도부가 뭐냐. 예. 그런 말씀하시라. 하지 마시라. 네. 책임은 공유하는 거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공동분명치 아니에요? 그럼요. 예. 공동 이걸로 인해서 파장될 문제 생각해야 된다. 예. 당장 지방선거 결과 모든 거 다 책임질 거냐 뭐 포함해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야말로 독단적 사고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 사고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자, 그럼 하나하나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합당
합당과 관련해서 어제 그 유시민 작가는 이 합쳐서 함께 합칠 수 있으면 우선 합쳐서 함께 가라. 이게 바로 이해찬의 기획일 거다. 이해찬 전 총리라면 합칠 수 있으면 일단 합쳐서 크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본인도 그런 판단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자, 일단 그 우리 그 강덕구 최고위원님 너무 화나셨으니까 일단 황명선 최고위원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 합당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지금 갑자기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조국 혁신당과의 함께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당원들 사이에서 또 과거에 이재명 대표 있을 때부터 이렇게 논의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냥 네. 함께 이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이제 시기나 절차나 이런 내용 또 공론화에 대한 문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 없이 갑자기 나온 것이죠. 갑자기. 예. 특히 이제 이 지방선거 일종의 빌드업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예. 당원 주권 정당인데 당원들이 뽑은 당 지도부의 논의 없이 개인적 입장으로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 절차적 문제죠. 네. 예, 그래서 이 통합과 관련된 내용들은 좋은 의제예요. 좋은 의제입니다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고 함께 논의해서 지도부, 그다음에 뭐 의총,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뭐 다양한 이런 담론의 형태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과정과 절차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찬이라면 합쳐서 함께 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저의 질문은 그래서 합당을 하는 게 옳으냐, 합당 반대다. 이거를 아주 직격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과정 얘기는 그렇게- 잘못됐다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예.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아, 길게 보면 네. 합당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양당제라는 전제에서 그런 고민들에 대한 동의죠. 네. 그러나 어저께 초선의원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다당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조국 혁신당이 그동안 역할을 해온 세빙선이라는 역할 예.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과연 합당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예. 분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개인 아니 생각. 이런 얘기들 속에서 제 얘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예. 저는 시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 나올 분들에 대한 그 예비후보 접수가 네. 2차까지 금요일로 지난주로 다 끝났습니다. 예비 후보 접수가 그럼요. 예, 끝났다. 그리고 예. 이제 공천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런 상황에서 합당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삽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조건 들어와. 네. 들어올래? 예. 들어갈래? 예. 그러면 그런 과정이 생략될 수 되겠지만. 있죠. 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 지분이 있을 때 있다거나. 어떻게 예. 할 거냐라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정책적 노선 차이를 어떻게 담아낼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사실상 지금 합당을 내걸긴 했으나 8월에 있을 전당대회 가지고 갈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황명선 최고위원님? 일테면은 뭐 정청래 대표의 연임, 또 김민석 총리의 8월 전당대회 도전설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아직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우려하는 이제 일부 당원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네. 당내 예를 들면 우리는 집권 여당 아닙니까? 네. 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역할이에요. 대통령의 지지율만 따라가면 네. 저희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내 의제 1인 1표, 그다음에 통합. 이건 뭐 과거에 나왔던 다 이슈들이에요. 네. 근데 당내 이슈가 국정을 이렇게 묻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당내 이슈 때문에 갈등이 되고 논란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뒷받침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송구하고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황명선 최고위원께서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을 여당으로서 잘 뒷받침하고 뒷받침해야죠. 이를테면 지금 당장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지, 뭐 세제 개편은 어떻게 할지, 네. 아니면은 뭐 민생 법안들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는데 원내 협상을 통해서 뭐 민생 법안을 어떻게 빠르게 통과시킬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이렇게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 당내 이슈가 지금 더 커졌다. 앞서 있어가지고 예. 정말 송구한 거죠. 그래서 예. 이 지금 합당이나 당내 이슈는 지방선거 이후에 네.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이 이를테면 의제를 던진 거고 이 던진 의제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즉각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두 최고위원님들의 판단이라면 정청래 대표는 그게 아니라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원이 하라고 하면 가고 그 길을 가겠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다. 이런 입장 얘기했어요. 예. 합당과 관련돼서는 네. 시기와 절차와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우리 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네. 그렇고 다 서로에 대한 당에 대한 운명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에 대한 유불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당 입장에서 제가 보면 제가 과거에 조직부총장을 했는데 했을 때 보면은 부산의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영광 담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정구청장 선거할 때는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결집을 하더라고요. 지표가. 표가 예. 예. 보수가 결집을 해요. 아 보수가 예. 예예예.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예. 우리가 중도나 중도 보수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특히 네. 이제 불경을 이겨야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방선거의 결과를 만들 텐데 네. 예, 오히려 그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이 장점도 있어요. 진보개혁 진영에. 네. 그러나 우리가 중도나 건강한 보수, 이 중도 보수까지 네, 네. 가야 되는데 확장성 있게 투표는 예. 이 보수를 결집하는 효과를 갖고 와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 보더라도 예. 지금 당장 합쳐서 무슨 시너지가 나겠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예. 합당 자체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네. 시기와 절차, 합당을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 지선 이후에 해라. 예, 지선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예. 그럼 전당원 투표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예. 지금 왜냐하면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당이 됐든 1인 1표가 됐든 당의 주요한 의제가 됐든 간에 이게 이슈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하는데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성과, 코스피 5천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이 시기에 네. 당의 이슈를 갖고 계속 갈등하고 당내 서로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게 맞냐 이 얘기예요. 찬반 양론이 아주 격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 저 어저께 초선 의원들 모임을 했습니다. 네. 초선 의원이 한 70명 정도 68명이요. 예. 68명. 네. 그중에 두세 명 빼놓고 다 찬성했습니다. 다 반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재선 의원들도 조만간 모임을 가질 겁니다. 예. 예. 이분들이 재선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반대 입장을 피력할 거다.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입장에 대한 부분은 예. 초선 의원 68분 중에서 두세 분 빼고 다 이 논의 과정과 반대 절차에 대해서 내지는 반대. 다시 신중하게 해야 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한테 직격탄 날린 겁니다. 저는 황명선 최고께서 한 말 네.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과가 우리 시민들의 삶에서 체감하게끔 나오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정청래 대표 만나신다고 했는데 만나면 무슨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라. 그리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예.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포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면 나도 내 입장 속에서 예.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 내보내겠다. 예. 그 적극적 이렇게 메시지는 뭡니까? 이런 거죠. 예. 비공개 최고회의 때 제가 발언한 부분을 예.
당 대표가 소위 대표랑 가까운 커뮤니티에 예.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어. 당 대표가 직접 올리고 이게 말이 되나요? 당 대표가 직접 올렸다고요? 비공개 최고회의 때 한 말을 당 대표가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이거는 민주당판 당원 게시판 사건입니까? 저는 민주당판 상식적으로 당원 게시판 예. 단계가 민주당에서도 터지나요? 상식적으로 동의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지금 계속하면 상황이 이 정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면 제 나름대로 뭐 페북 포함해서 제 얘기를 그냥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비공개 최고회의 때 한 말은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당 대표가 그거를 못마땅하다고 그러니까 장외 여론전을 당 대표가 하고 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사실상 그런 여론전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비공개 최고위회 때 최고위원이 한 말을 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특정화 시켜갖고 하는 거 예. 이거는 용납이 안 않다.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된다. 자, 그 9시여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종합 정리하면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합당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행위 자체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할 텐데 부결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최고위원들이 반대하시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지금 네. 지금 논의가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지 않 강덕구 최고위원님이나 지도부가 예. 저희에게 의견을 드리냐면 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에 뒷받침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내용이어야 얘기 계속 된다. 하셨고, 예. 그런데 이 당내의 이 통합과 이 관련돼서 이게 계속 이슈가 돼서 네. 합의나 절차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예. 국정이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논의를 좀 멈추고 네, 멈출 생각이 지방선거 없는 거잖아요. 이후에 하자. 아니 근데 라는 게 저희의 정청래 아니, 대표는 그 생각이 없지 사실 않습니까? 합당 논의도 없었어요. 예? 예? 아니 최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예. 의총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청래 대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진행도 안 된 거예요. 예, 예. 근데 전당원 투표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얘기 본인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예, 예.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당원과 당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과정도 없는 예. 상태에서 예. 전당원 투표로 가겠다. 예. 이거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예. 사실은 동의가 되나요? 동의가 최고위에 공식적으로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의제로 삼아서 공식화하고 이 공식적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가는 게 맞지 느닷없이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것도 말이 안 그럼요. 된다. 아니 우리는 다 당원 당규에 의해서 민주당이 돌아가는 최소한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모아라 이해찬 이런 거죠. 대표님이 만드신 시스템 정당이라는 겁니다. 예.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충정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식의 독주가 아니라 당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십시오. 이현주 의원을 비롯한 반대파도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백낙천과 이해찬 두 거목의 뜻 중 무엇이 지금 시점에 맞는지 논쟁하십시오.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당이 되든 연대가 되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정청래 대표의 아쉬운 2%가 채워지길 기대합니다.